네, 저희 담당 PD님께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코너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전체린의 클로징 킥을 통해서 간밤 미국 증시의 주요 뉴스들 그리고 시황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지수의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0.4% 버텨주는 움직임, 장중에 상승 반전한 이후에 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92포인트의 상승이고요. 전쟁 기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0.9%대의 가장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일부 지정학 트레이딩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의 향방이 되겠죠. 오늘 8%대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에는 4년 만에 최대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재가열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고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예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죠. 인플레이션이 가열된다면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그렇게 된다면 국채 금리에 상승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10년물 금리 9bp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선호도의 척도로 여겨지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도 5%대에 급등하면서 68,900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어떠한 결정을 좀 유보시키려고 하는 관망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이슈들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전이 4에서 5주가량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장기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주식과 채권 시장에 비해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친 데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카타르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된 영향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자 공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데요. 한국은 LNG 공급의 20%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국제 유가가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WTI와 브렌트를 기준으로 현재 구간 6%대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가 IB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지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 팀의 진단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분쟁이 미국 증시 강세론을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로 비추어 봤을 때 지정학적 위험이 증시의 지속적인 변동성을 일으킨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잠시 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유가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미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되돌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금 경계심을 자극하는 것은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폐쇄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것이 장기화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결국에는 경제와 증시로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히스토리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지정학 이벤트들이 써 있고요. 사실 그 중간에 훨씬 더 많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크롭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 1개월 후에는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고요. 평균 0.9%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후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상승 확률이 60%대로 나타나고요. 특히 6개월 후에는 증시가 오히려 3%대 상승하는 흐름들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단기에 그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겠고 이번 이란 이슈의 핵심은 물가 자극이라는 점에서 유가의 향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죠. 이번 작전 에픽 퓨어리 주요 관련주들이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냈던 간밤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미국의 공습 작전이고요. 단 2시간 만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작전에 투입됐던 종목들을 보시면 정밀 타격 미사일을 제작하는 회사로는 레이시온과 그리고 핵 잠수함과 항공 모함을 만드는 회사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헌팅턴 인갈스였고요. F-35 등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록히드 마틴 그리고 B-2 폭격기, 그 폭격기가 사용하는 벙커버스터를 만드는 회사는 각각 노스롭 그루먼과 보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이 간밤에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이란 공습에도 지난 베네수엘라 때와 마찬가지로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활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 사태의 최대 수혜주가 엔스로픽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습 목표를 식별하고 공습했을 때 정확히 어떠한 타격이 있을지 그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돌려보는 것이 전부 다 AI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픈 AI와 엔스로픽과 같은 AI 종목들도 이제는 방산주로서 또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금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엔스로픽 간의 갈등이 아주 크게 부상했었는데 이제 국방부가 군사작전과 관련한 모든 통제권, 정보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엔스로픽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엔스로픽 사용을 배제하라라고 지시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엔스로픽의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에서 처음으로 챗 GPT를 제치고 엔스로픽이 1위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주말 사이에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섹터들의 등락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가 급등에 맞물려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1.8%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방산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산업 섹터가 1% 가까운 상승, 기술주들 역시도 일부 종목들이 강력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0.9% 양호한 표정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술주들이 견고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실적 직후에는 정말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밀렸었는데 한 발 늦게 실적 효과를 받아가는 걸까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3%대의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이 대거 상승한 가운데 또 다른 방산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5.8%의 플러스로 마감 짓고 있는 오늘이고요. 최근에 좀 흔들림이 많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등이 1에서 3%대의 플러스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방산주들의 시세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작전에 투입이 됐던 레이시온의 주가가 4.7%,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 역시도 6%의 급등이었고요. 로키드 마틴까지도 2.8%의 플러스로 마감 짓고 있는 오늘입니다. 아마존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내 미사일 및 드론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또 전력 공급을 차단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적인 AI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했던 이 중동 국가들의 장기 계획에는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0.9%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고요. 그 밖에 급락 특징주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버크셔 해서웨이 4.8%의 마이너스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죠. 영업이익이 29%나 감소를 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수익성이 이렇게 크게 깎였던 데에는 보험 부문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그 아벨 CEO,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이후 첫 주주 서한이다 보니까 많은 이목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원래 버핏의 스타일대로 우리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 전통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물론 방어적인 매력이 큰 종목이지만 이번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그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가세하면서 4.9% 급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영공을 폐쇄하면서 항공사들이 대규모 결항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항공주들이 대체적으로 급락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유가가 급등했을 때 대표적으로 마진이 깎이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항공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국제선 운항 비중이 높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대, 그 밖에 델타와 아메리칸도 2에서 4%대의 장중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히트맵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핵심적인 또 한 가지 종목 이슈라 하면 엔비디아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광통신 관련주들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죠. 루멘텀 홀딩스와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이번 파트너십에는 앞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구매 약정과 첨단 레이저 부품 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돈으로 라이트의 경우에는 R&D와 캐파 확장에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또 다른 광통신 관련주인 코히어런트 역시도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구매 약정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사의 주가 10%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광통신 관련주들의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클로징 킥 시간을 통해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